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서블릿이란 걸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해서 이 제이슨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바로 이렇게 서블릿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동작하게 하는 게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인덱스 페이지 안에서 이러한 서블릿에 실제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한번 이제부터 AJAX를 실질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검색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눌러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검색에다가 하나의 함수를 추가해 줄 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온클릭한 다음에 search 펑션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클릭했을 때 search 펑션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id에 username이라고 넣어줄게요. 즉 입력하는 공간의 id를 username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onKeyUp이라고 한 다음에 search 펑션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id 값이 username이잖아요. 즉 이제 여기다가 어떠한 걸 입력했을 때 우리가 입력한 값은 username이라는 id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keyup이라는 이벤트를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때마다 search 펑션이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할 때마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search 펑션이 실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입력했을 때 search 펑션이 실행이 돼서 테이블에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tbody 부분에 AJAX 테이블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id 값을 지정해 줌으로써 자바스크립트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은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걸 안 넣더라도 작동은 하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브라우저를 생각했을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리퀘스트라고 만든 다음에 new xml http 리퀘스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즉 어떠한 웹사이트에 어떠한 요청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search 펑션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퀘스트 한 다음에 오픈을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요. 뭘 보내냐면 user search 서블릿이란 페이지에 user name으로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의 값으로 encode url 컴포넌트 한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UTF-8으로 인코딩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내는 걸 인코딩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UTF-8으로 인코딩 된 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맥의 변수의 값을 인코딩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 안에 이렇게 document.getElement by id를 해서 username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username이라는 id 값을 가진 이 텍스트에 적힌 내용들,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UTF-8으로 인코딩 돼서 실제 파라미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즉 이제 그 결과로 서블릿 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저네임을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제이슨을 내뱉겠죠. 이제 우리는 그 제이슨을 결과로 받아와서 처리를 해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리퀘스트 한 다음에 on ready state change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arch process라고 해줄게요. 이건 아직 안 만들어준 건데 앞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한 다음에 send null을 넣어줄게요. 이제 성공적으로 요청하는 동작이 끝났다면 이렇게 search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펑션을 넣어서 search 프로세스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document.getElement by id를 해서 이렇게 AJAX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이제 이거는 이거죠. 즉 이제 AJAX 테이블이라는 id 값을 가지는 이 tbody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내용 다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테이블 변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table.innerHTML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줘요. 즉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지워주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만약에 request ready state가 이렇게 4고 request status가 200이라면 이렇게 request의 ready state 값이 4이고 request의 status가 200이다. 그럴 때만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성공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과를 받았다면 이쪽에 실행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브젝트란 변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에 레스폰스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서
즉 제이슨이 되겠죠.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리설트에는 오브젝트의 리설트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서블릿 안에서 처음에 리설트란 이름의 변수로 어떠한 배열들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 리설트를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인덱스에선 이런 식으로 그 넘어온 제이슨에서 리설트라는 걸 가져오겠다. 즉 이제 리설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바로 값이 되겠죠. 즉 회원들의 정보가 담긴 그 배열을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i는 0부터 그 넘어온 결과의 길이까지 반복하면서 하나의 행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요. insert row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의 테이블에 하나의 행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j를 만들어서 j는 하나의 배열의 값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탐색을 하면서 뭘 수행하는 건데, 뭘 수행하냐면은 이제 j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회원의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성별과 이메일을 하나씩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셀을 만들어서 해당 행에 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J번째에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cell.innerHTML은 result i에 J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즉 이제 이게 실행됨으로써 각각의 행에는 차례대로 해당 유저의 이름, 나이, 성별, 이메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사용자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 행이 만들어지고 그 각각의 값으로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홈페이지로 간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죠? 이건 뭔가 실수를 했다는 소리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큐멘트에 유저 네임으로 가져온 값에 밸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밸류가 빠졌네요. 밸류를 넣어주시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직도 안 되죠? 무슨 오류가 더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서블릿 쪽에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리설트 부분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빠졌네요. 큰 따옴표를 넣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았을 때, 자, 아동비 입력했을 때 또 아직 안 나오네요. 아직 문제가 더 있다는 소리죠? 문제가 심각하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타가 났었네요. 레스폰스인데 리폰스라고 적었네요. 네, 굉장히 멍청한 실수를 했네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잘 나올까요? 이번에도 안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게 인코드 URL이 아니라 URI거든요. 이게 비슷한데 뜻도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쓸 때마다 저도 실수를 해요. URL이 아니라 URI입니다. 인코드 URI 컴포넌트라 입력해줘야 되는 거고요. URI와 URL은 뜻은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로 통신을 할 때는 URI를 이용해서 인코드를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톰캣 서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URI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URL 말고 URI라고 넣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해 주신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빈까지 다 입력을 해야지 성공적으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을 뿐더러 이렇게 나이, 성별, 이메일 똑같이 나오죠. 이건 제가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서블릿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유저 age죠. 이렇게 제가 하나씩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했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DAO로 가서 이렇게 또 바꿔줄게요. 여기 이렇게 검색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로 감쌀 수 있도록 해요. 이걸 바로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한 모든 결과가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나만 입력하더라도 다 출력이 되겠죠.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만 입력하더라도 나동빈으로 이렇게 나라는 걸 포함하는 모든 이름들이 다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김을 넣게 되면은 김을 포함하는 모든 이름들이 다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로 고침했을 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이제 이걸 좀 바꿔주기 위해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처음 페이지 로딩이 끝났을 때 바로 해당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search 펑션이라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을 때도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맨 처음에는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찾고 싶을 때
김소희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사용자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AJAX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자기가 검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입력했을 때 그 즉시 바로 데이터가 추출이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AJAX 통신 기법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게 서버와 통신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만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AJAX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서블릿과 직접적으로 AJAX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